프레디는 종종 자기 인생에 대한 영화를 꿈꾸곤 했습니다. 폭스의 인트로가 일렉 기타 버전으로 나옵니다. 퀸의 기타리스트인 브라이언 메이가 작곡한 것입니다. 첫 번째 트레일러가 공개되고 Put Me in Bohemian이라는 캠페인이 시행됐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스스로 녹음하게 하고 이것을 믹싱해서 영화 후반 라이브 에이드 장면에 나오는 관객들의 목소리로 삽입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라미 말렉은 안무가 폴리 베넷의 도움을 받아 프레디의 모든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프레디 외에 지미 핸드릭스, 데이비 보이, 아레사 프랭클린, 라이자 미넬리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제작자들은 미스터 로봇에 나온 라미를 보고 그를 캐스팅했습니다. 그의 턱선이 프레디와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프레디의 피계 규합을 표현하기 위해 라미는 인공 치아를 장착했고 영화 촬영 후 그 치아 모형을 금으로 떠서 보관했습니다. 그는 퀸의 노래 중 릴리 오브 더 벨리랑 Somebody to Love를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레디의 목소리는 캐나다 가수 마크 마텔이 녹음하고 그 위에 라미의 목소리를 조금 얹은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도 그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프레디의 목소리와 거의 유사합니다. 메리 오스틴은 실제로 프레디 머큐리와 한때 약혼한 적이 있고 현재까지 프레디가 화장된 재의 소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프레디는 유언장에서 그의 재산 절반과 저작권료, 런던의 저택인 가든 로지를 메리에게 남겼습니다. 집의 가치는 한화로 약 290억이라고 합니다. 영화에도 삽입된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는 프레디가 메리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메리는 프레디 생가에서 영화 촬영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런던 교외에 있는 비슷한 집에서 촬영했습니다. 프레디 집에 있는 대형 흑백 초상화는 상하이 익스프레스의 마를렌의 디트레이입니다. 이 이미지는 보헤미안 랩소디 앨범 커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화 초반 프레디는 자신의 치아 구조 때문에 음을 높이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프레디는 처음에 자기의 치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이러한 치아 구조의 장점을 알게 된 때는 어 나이트 앳 디 오페라를 녹음할 때였습니다. 브라이언 메이의 첫 번째 부인 크리시 뮬레는 이 영화가 자기를 다루는 방식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해당 분량을 삭제하라고 항의했으며 브라이언에게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조셉 마젤로는 머리를 파마한 것은 물론이고 5개의 다른 가발을 사용했습니다. 라미와 조셉은 실제로 10년 지기 친구입니다. 둘은 퍼시픽이라는 영화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머큐리라는 성은 사실 퀸의 첫 번째 앨범에 있는 마이 페어리 킹이란 노래 가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노래는 프레디의 어머니인 제르 불사라에게 헌정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싱어와 폭스가 불화를 겪자 새로운 감독 후보로 리들리 스콧과 접촉했습니다. 촬영이 완료될 시점에 브라이언 싱어가 해고되고 덱스터 플래처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단 16일 동안 감독직을 수행했습니다. 예고편에서 벤 하디가 우기울기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를 접하고 하루 만에 영상을 바꿨습니다. 프레디는 고양이의 집사로도 유명합니다. 집에 전화를 걸 때마다 고양이와 대화를 했고 고양이들이 라이브 공연을 볼 수 있게 TV를 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딜라일라는 프레디가 가장 좋아하는 고양이였고 1990년 이누엔도 앨범에 노래로도 수록되었습니다. 프레디가 공연을 마치고 공중전화 앞에 서 있을 때 트럭에서 한 남자가 내립니다. 이를 연기한 사람은 아담 램버트입니다. 그는 2011년 퀸 공연에서 프레디의 빈자리를 채우기도 했고 2014년 내한 공연에도 왔습니다. 마이크 마이어스가 음반 제작자 레이 포스터로 등장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10대들이 차에서 볼륨을 높이고 머리를 흔들면서 들을 노래가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배우가 1992년 웨인즈 월드라는 영화에서 보헤미안 랩소디에 맞춰 헤드뱅잉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자기가 나온 영화를 언급한 조크였던 겁니다. 레이 포스터는 끝까지 선글라스를 벗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허구의 인물입니다. 프레디가 라디오 방송에 보헤미안 랩소디를 전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라디오 DJ는 케니 에버렛이란 사람인데 보헤미안 랩소디 앞부분만 방송에 내보냈고 엄청난 항의가 폭주했습니다. 그는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노래를 14번이나 완곡으로 틀었습니다. 여담으로 그도 1987년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고 1995년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비스밀라는 신의 이름으로 라는 뜻의 아랍어이자 코란의 첫 단어입니다. 프레디가 브라이언에게 나중에 박사학위나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브라이언 메이는 실제로 2007년 천체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존 디코는 전기공학을 전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퀸이 사용한 디키 앰프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짐 허트는 사실 프레디가 다니던 게이 클럽이 위치한 호텔의 이발사였습니다. 영화에선 라이브 에이드를 하기 전에 프레디가 다른 멤버들에게 에이즈 사실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감염 사실을 알게 된 건 1987년과 1988년 사이에 알았고 멤버들에게 알린 건 1990년 이누엔도 앨범을 작업할 때였습니다. 영화에서는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 퀸이 불화를 극복한 뒤 되게 오랜만에 하는 공연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 퀸은 라이브 에이드 8주 전까지 세계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프레디가 자기 자신을 음악적 매춘부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투어를 한창 홍보할 당시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튜브에서 해당 인터뷰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폴 프렌터는 사실 라이브 에이드 이후 1986년에 해고됐고 1987년 프레디의 사생활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그도 에이즈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프레디가 아버지와 인사하며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조로아스터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라이브 에이드 장면은 영국에 있는 보빙턴 비행장 활주로의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이는 브라이언 싱어 감독 커리어 사상 가장 큰 세트라고 합니다. 라이브 에이드 공연에 입장할 때 계단에서 마주치는 가수는 바로 U2입니다. 근데 실제로 해당 공연 당시 퀸 바로 앞에 공연했던 밴드는 다이어 스트레이츠였습니다. 엔딩의 라이브 에이드 장면 동안 실제 라이브 에이드가 무대 비디오 스크린에 표시됩니다. 라미 말렉과 루시 보인턴은 이 영화를 찍고 연인 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가 한국에서 엄청난 유행을 끌고 있는데 이 영상을 올려가지고 갑자기 진짜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카페도 제대로 못 가고 영화관에서 영화도 제대로 못 보고